내 인생 구하기. 당신에게 인생이 버겁다면 실제로 버거운 겁니다. 소음은 시끄러울 때도 있고 나지막할 때도 있지만 늘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자기 대화는 인생의 로커룸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문제의 전략을 세우고 답을 찾습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이 사는 곳도 죽는 곳도 거기입니다. 그런 계획의 대부분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나 좋은 계획, 좋은 꿈은 말입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족족 그것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화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대화든 입으로 뱉은 대화든 말입니다. 대화가 몸을 입은 것이 곧 사람입니다. 뼈에 가죽을 입혀놓은 게 떠드는데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한계가 곧 그 인생의 한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하는 말의 본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인생이 버겁다면 실제로 버거운 겁니다.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나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말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은 자기 대화를 거쳐 인생 경험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있는 그대로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건 인생에 대한 당신의 의견입니다. 사람에 따라 인생에 대한 경험이 그토록 다양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냥 있습니다. 그 인생을 뭐라고 부를지는 당신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이름을 붙인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언어의 중요성을 탐구했고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은 절대적으로 언어가 규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혹은 느끼지 못하는 그 기분은 당신만의 언어로 구성됩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감정과 자기 대화는 끊임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인생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우리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점점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넘치고 뭐가 됐든 그 기분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런 상태에 놓이게 하는 실체에 대해서는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수 없다는 확고한 결심.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는 지금은 유명한 용어가 된 몰입, 플러어라는 화두를 꺼낸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 차원에서나 개인적 차원에서나 인간으로서 우리가 더 복잡해질수록 정신적 엔트로피는 더 많이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한층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비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근사하게 표현한 셈입니다. 아무것도,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거기에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삶이 그냥 표류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생이 하나의 드라마에서 다른 드라마로 두서없이 흘러가는 동안 당신은 제대로 개입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정해야 할 사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그것은 현실에서 변화를 끌어낼 만큼의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짓을 끝내고 싶다면 확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단단히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끼어들 때입니다.
표류를 그만 끝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일부는 당신도 알아볼 수 있고 일부는 언뜻 혼란스럽거나 조금 초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당신이라는 스펀지가 딱딱해졌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한때는 간절히 목말랐던 그 빈 구멍들 속에 갇혀버리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만든 인생 게임에 어떤 식으로 눈속임을 당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완료일까지 미리 정해둡니다. 뻔뻔하게. 20세기의 건축가이자 발명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현실과 싸워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한물간 것으로 만들어라.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말입니다.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당신의 방향을 바꿔줄 시스템 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대담하고 신나는 방법. 이제는 당신이 사는 방법을 직시하고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 없음을 인정할 시점입니다. 그 구식 삶이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는 한 톨의 관심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미래는 과거의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삶 전체가 과거를 극복하거나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디선가 TV 시리즈 스타트rek이 그때까지 발명되지도 않았던 기술을 50가지나 예견했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태블릿 PC, GPS, 자동문, 휴대전화, 화상회의도 있었습니다. 목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타트rek은 아무것도 예견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rek은 상상의 산물이었습니다. 제작자들은 미래를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영화의 완성을 위해 미래를 시각화했습니다. 그토록 멀리까지 나아간 기술을 포함한 미래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첨단 기기들이 바로 그 대담하고 용감하고 상상력을 발휘했던 이들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먼저 땅에 깃발을 꽂은 후에 거기서부터 그 상상이 실현된 지점까지 그 사이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해결했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기업들은 늘 다음에 올 것을 설계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담하고 유례없는 계획을 세워 투자하고 확장하고 재발명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의 완료일까지 미리 정해둡니다. 뻔뻔하게. 그런 다음 당신이나 나는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합니다. 그들은 거꾸로 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세상에 오지 않은 것들이 그들을 조직하고 구성합니다. 매일매일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기업들은 과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끌려갑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 말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골라봅시다. 전혀 무해하고 무자기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당신 소득을 골랐다고 칩시다. 당신은 지금 경제 사정에 만족하는가요? 당신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이룰 듯한가요? 어쩌면 소득이라는 영역이야말로 당신이 그동안 자기 방해를 자해해온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미래를 예견해 봅시다. 끝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을 봐야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1년에서 2년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미래의 경제 사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보다 소득이 2배가 되면, 통장 잔액이 1,000만 원이 되면, 이것은 목표를 시각화하거나 구체화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에 관한 얘기이고, 장애물이나 제약 혹은 전형적인 자기 방해적 헛소리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미래에 도달하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래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닌 것들을 모조리 해결하고 공략해야 합니다. 전사나 투쟁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한 것을 스스로 이룬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신나게 만드는 그런 삶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방해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르네상스 전성기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 건축가,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서양 예술 발전에 독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 높이 5m, 무게 6톤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깨끗한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가 아닌 것을 모조리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각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서 다비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며 작업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열정에 자기 생의 인연을 온전히 투자했습니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그는 미래가 실현될 때까지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향해 조각했습니다. 하나의 완성 후에는 다음번 미래, 그 다음 미래, 그 다음번 미래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이 조각가였습니다. 언젠가 조각가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각가라면 가질 법한 문제들로 자신의 삶을 채웠고 거기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그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덩이를 조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에게는 현재의 영감을 줄 미래도 없었고 더 훌륭한 당신이 되라고 말해주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눈앞에 있는 거대한 돌덩이에 마구잡이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서 뭔가 가치 있는 게 나올 거라는 희망 속에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언젠가는. 바로 그런 식으로 당신은 언젠가 올 순간적인 만족이나 성취를 위해 매시간, 매일, 매주를 희생시켰습니다. 어딘가로 가려고 애쓰면서 정작 한 번도 지금 여기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신 앞에 나타났던 짧은 성공의 순간들은 금세 잊히거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에게 위대해지라고 말해준 계기들이 인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현재 삶을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목적이나 행동으로 가득 채워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인생 말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거대한 돌덩이를 조금씩 깎아내는 인생.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래를 조금씩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결코 인생의 문제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미켈란젤로가 덤벼들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힘을 북돋워 줄 것들로 인생을 채워야 합니다. 나는 왜 작가가 됐을까요? 작가의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작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작가란 내가 명예훈장을 받을 때까지 더 잘 해보려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작가였고 그게 가능한 삶을 구축했습니다. 나는 작가가 가지고 있을 법한 문제들로 삶을 채웠고 거기에 필요한 도전들은 내게 의욕과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나는 작가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이미 작가였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도 똑같은 철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그냥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진짜 열정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요? 신용도를 높이려고 저축을 하는가요?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중인가요?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나요? 아니면 몰라볼 만큼 건강한 삶을 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중인가요? 각각의 경우에는 당신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있는 힘껏 팔을 뻗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안락하지만은 않겠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 스스로가 창조한 불편일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그 불편과 불안이 조금씩 당신이 설계한 미래를 드러낼 것입니다. 살면서 매 순간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과거를 지침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당신이 창조한 미래로 말미암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입니다. 내 인생 구하기는 시작의 기술에서 시작한 작업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나만의 자기 대화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게 왜 형편없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삼았는지 알려줍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할 수 없다는 점, 즉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은 위험 부담 없는 새로운 출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노후까지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과 그동안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을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에서 나왔던 성공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과 이어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야 성공도 이어갈 수 있으니 조금 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소 자신의 내면에서 짓거려대는 그 목소리의 기분과 감정을 빤히 겪으면서도 그게 정말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나 자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한 번이라도 알고 싶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대화를 몰아가는 게 과연 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저자는 전합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 타인은 이미 하고 있는 길일 수도 있기에 책이나 강의 등 먼저 경험한 분들의 지혜도 배움을 계속하며 위험 부담을 덜어내려고 해야 하겠지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가 아닌 것을 모조리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각상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비드상이 완성되어 있었고 그 완성된 미래가 실현될 때까지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향해 조각하며 2년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했다고요. 이 내용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실현될 때까지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향해 조각했다. 나는 작가다, 나는 북튜버다, 나는 투자자다 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면 그 개념, 즉 정체성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이미 작가였고 나는 이미 북튜버였고 나는 이미 투자자였다라는 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지만 내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 것만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개념, 정체성을 정의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구성된 것은 구성되고 나서야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조된 것은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받는다. 찰스 디킨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